앞 동영상에서 살펴본 이제 우리 텐서플로우 모형은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이제 텐서, 그러니까 플레이스 홀드라 그러죠. 노드 X하고 Y.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 회귀 예측을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들인 A하고 B를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는 텐서, 즉 배열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수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이 플레이스 홀드들의 차원이 몇 개인지,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하고 B 이 개수들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 명시를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Y의 예측값도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실수나 정수 수식 쓰듯이 Y estimate는 A 곱하기 X 더하기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X와 Y를 나타냄에 있어서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X 입력 자료 회귀 분석을 사용함에 있어서 입력 변수 값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죠. X 하나밖에 없고 출력 값도 Y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A라는 개수도 당연히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B라는 절편의 값도 당연히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원래 X라는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배열로 나타내면 이 다음 여기서 설명했습니다만은 1 곱하기 m이 이제 샘플의 개수죠. m이 샘플의 개수라고 그러면 1 곱하기 m의 차원을 갖는 행렬로 표시하거나 또는 m,1 차원의 행렬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샘플의 개수 m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행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도 텐스가 알아서 샘플에 들어오는 샘플의 수를 읽어서 그것을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내부적으로 행렬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력되는 데이터에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x1, x2, x3가 있다. 그러면 이 x1, x2, x3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입력 데이터는 반드시 이제 행렬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차원은 행의 수가 3이고 열의 수가 샘플의 개수만큼 많은 3 by m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m by 3 그러니까 행의 수가 굉장히 많고 열의 수가 3개인 그런 이제 행렬로 표시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행렬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텐서플로우의 모든 딥러닝 모형들은 다 모든 데이터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행렬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행렬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용한 아주 단순한 이런 모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하나이고
출력 변수가 하나인 이런 모형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렬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모형에 대해서 행렬 표시를 통한 텐서플로우 모형 개발을 이제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다른 또 학습 계층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텐서플로우 모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걸 이제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봤던 모형하고 거의 비슷한 동일한 모형인데 이것을 이제 행렬로 표시하려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플레이스 홀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X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변수죠.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데이터 타입만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차원을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차원 여기서 이제 쉐이프라 그러는데 차원을 이제 정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입력 데이터를 이제 1 by m 행렬로 표시할 수도 있고 m by 1 행렬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1 by m 행렬로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 모형을 텐서플로우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을 이제 1 by m 행렬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샘플의 개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샘플의 개수를 우리 경우에는 200개죠. 그래서 이것을 1,200 이렇게 써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델을 개발할 때 샘플을 뭐 예를 들면 200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샘플이라는 거는 샘플 데이터라는 거는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뭐 400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행렬의 차원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여기처럼 난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난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의 숫자만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숫자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행렬로 표시할 때는 쉐이프를 1,200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난 해서 이제 X 변수 X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플레이스 홀더의 차원을 이렇게 배열로 표시를 해주고요. Y도 동일하게 1,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A하고 B는 값이 하나죠. 값이 하나니까 이걸 차원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TF 베리어블 해서 지난 앞에 예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0.5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값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원소가 하나인 이 원소의 값이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0.5인 1 by 1 행렬 그러니까 행도 하나고 열도 하나인 이런 이제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런데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tf1s라고 해서 값을 전부 다 1로 채워주는 그런 함수가 있고 또는 tf0s 해가지고 값을 전부 다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해서 tf1s 해서 그 다음에 차원을 1,1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행이 하나고 열이 하나인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행렬에서 원소의 값이 이제 1이 되겠죠.
1.0이 되는 이런 이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B도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수값이 아니라 값이 하나인 뭐가 되는 거죠?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렬이 되면 행의 개수가 하나이고 열의 개수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곱셈을 하면 안 되고 매트릭스 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계산을 해서 A라는 매트릭스의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 1이고 X라는 매트릭스의 차원은 1, 이제 M이죠. M은 우리가 모른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떤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까? 행이 하나고 이 매트릭스의 행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의 두 번째 매트릭스의 열은 몇 개죠? 칼럼은 M이기 때문에 1, M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곱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를 더해 주려고 그러면 B는 1,1이죠. 이렇게 이제 더해 주면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이 1,1 이제 이 행렬을 뭘하고 똑같이 바꿔줍니까? 앞에 있는 이 행렬하고 똑같이 바꿔줘서 1,m 행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값이 B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행이 하나이고 열이 M인 그런 행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 앞에 나온 값이랑 이제 이 B 행렬하고를 더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의 add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y estimated가 이제 행렬 연산으로 우리가 정의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에라를 오차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차를 최적화하기 위한 옵티마이저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서 학습률은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그런 러닝 레이트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준 행렬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그런 그 텐서플로우 모형하고 동일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그냥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X 읽어드리는 X 데이터하고 읽어드리는 Y 데이터도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2차원 행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 표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X 데이터가 그 X 데이터의 그 차원을 보는 게 이제 쉐이프라는 그런 이제 속성이죠. 쉐이프라는 속성을 이제 하면 그냥 원소가 199개인 그런 이제 2차원 행렬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1차원인 거죠. 그럼 이 1차원을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2차원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2차원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이 2차원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이 1차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X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numpy의 reshape라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X 데이터라는 인풋 데이터를 인풋 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이 뭐냐 그러면 여기 값을 주는 거는 이 개수를 이만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행의 개수는 한 개로 하고 지금 이게 이제 1차원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제 1차원 데이터인데 이 1차원 데이터를 행은 하나로 하고 열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데이터의 개수에 맞게 열의 개수를 만들어서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가 알아서 여기는 이제 텐스플로우가 아니죠. numpy가 알아서 그 개수를 결정하라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값을 주면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입력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개수를 다 세서 요 앞에 있는 우리가 이미 주어진 값을 가지고 이 데이터의 개수를 다 나누는 거죠. 나눠서 거기에 맞게 마이너스 1로 정해놓은 해당 그 행이나 열의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변수를 x 인풋이라고 이야기하면 x 인풋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양이 쉐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행이 하나이고 열은 199개인 이런 이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 데이터도 또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Y 데이터도 그냥 이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읽어드린 이 변수는 gem from text를 해서 numpy에서 읽어드리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것은 2차원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원 행렬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행의 개수는 199개고 열의 개수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해서 4개인 그런 이제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거기서 X 데이터나 Y 데이터는 우리가 칼럼을 열을 하나씩만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2차원이 아니고 1차원 어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차원 어레이가 됐던 것을 X에 대해서도 2차원으로 만들어주고 Y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2차원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이나 열의 개수는 이렇게 숫자로 뭐 1, 2, 3, 4 뭐 이것으로 이제 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umpy 보고 알아서 인풋 데이터를 읽어서 네가 알아서 바꿔라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y true의 모양도 행이 하나이고 열이 199개인 그런 이제 2차원 그 배열인 그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x 인풋하고 이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전부 다 행렬로 표현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행렬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앞에 것이랑 동일하고 다만 이제 피딩을 할 때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를 x하고 y를 정해 놨죠. 그래서 x하고 y가 각각 2차원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2차원 행렬에 대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도 x 인풋하고
Y축으로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차원 행렬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이 부합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텐서플로우의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그 모델에 학습한 결과 이제 A 값하고 B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학생들도 텐서플로우 주피터 노트북에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피터 노트북은 잘 알겠지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위에 있는 게 항상 먼저 실행되고 아래에 있는 게 뒤에 실행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이 번호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라인을 우리가 뭐 계속 실행하고 싶으면 그걸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11번은 7번보다 다음에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수정을 계속 하고 나면 변수 값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엉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커널에 와서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해서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초기화를 다 시키고 다시 실행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수정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실행 방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클리어를 시키고 나면 이제 먼저 num파이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판더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판더는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지고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행이 굉장히 여러 개 많고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그런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칼럼을 이제 읽어가지고 X 데이터를 이제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칼럼이 이제 이렇게 쭉 1차원으로 이렇게 읽어 들여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X 데이터의 차원을 보면 num파이에서 n 디멘셔널 어레이인데 배열인데 단지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차원인 거죠. 그래서 차원을 이제 살펴보면 원소가 199개인 이제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1차원 배열을 리쉐이프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행이 하나이고 열의 개수는 모르죠. 열의 개수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알아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차원 행렬을 만들면 그 쉐이프를 보면 이제 행이 1이고 열이 199인 2차원 행렬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Y 데이터에 대해서도 Y 데이터도 이제 2차원 배열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Y 데이터를 다시 행이 하나이고 열은 알아서 입력 데이터의 개수만큼 열을 만드는 그러한 2차원 행렬을 만들고 그 2차원 행렬을 이제 Y추루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Y추루라고 해서 Y추루의 모양을 살펴보면 행이 하나이고 열이 199개인 그런 이제 2차원 행렬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플라팅 하는 거고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스 플로우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텐스 플로우의 버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텐스플로우 버전이 1.14.0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실제 이제 텐스플로우 모형을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 인공신경망의 그 학습 개수들을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라든지 디스플레이 스텝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레이닝 에폭도 지난번에 보니까 러닝 레이트를 0.001로 했을 때는 5,000번까지도 필요 없었나요? 한 3,000번이면 충분히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드도 그 쉐이프를 2차원 행렬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행이 하나이고 열은 여러 개인 y 변수를 위한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의 a 개수와 b 개수는 행이 하나이고 열이 하나인 그런 값을 하나만 가지는 2차원 행렬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y 예측치 값은 x와 a와 b의 매트릭스 연산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오차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학습률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겠냐 해서 이 학습률은 요 위에 이제 정해져 있는 이 상수 값이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률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면 이제 모델 설계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설계가 되면은 세션을 세션 변수를 만들어주고 초기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초기화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는데 X 데이터가 Y 데이터가 X와 Y라는 이제 플레이스 홀더에 입력된다는 거는 피드 딕셔너리라는 이런 이제 딕셔너리 우리가 그 파이썬 할 때 이제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앞에 있는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게 이 x가 키고 이게 x 인풋이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프로그래밍에서는 x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그 x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죠. 그럼 이 x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찾아오느냐 그러면 여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찾아오면 요 키가 이게 이제 키니까 이제 x를 가지고 이 x가 이렇게 여기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면 x 인풋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x 인풋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그 x 인풋에 있는 값을 실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x 인풋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 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프린트 x 인풋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2차원 행이 하나이고 열은 199개인 이런 2차원 그
배열이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 행렬이 되는 건데, 그럼 이 행렬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x와 y로 정해놓은 이 모델에서 정해놓은 이 x 값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feed 딕셔너리에서 이제 모델을 실행할 때 외부 데이터 값이 내부 모형의 어떤 플레이스 홀더에 어떤 변수들의 입력이 되는지를 이제 정해 주는 게 feed 딕셔너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행이 하나이고 열이 하나인 그런 이제 행렬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천은 너무 작았네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은 너무 작았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만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럼 다시 실행하려면 여기 있는 이 개수만 해주고 나머지 모형은 이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 와서 다시 세션을 정의를 해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로 표현한 이 모형 2차원 배열, 즉 행렬로 표현한 이 모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냥 일반 수식처럼 행렬 표현을 하지 않은 그 모형하고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모든 그 변수들이나 모형에 사용하는 그 변수들을 우리가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 배열 행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의 텐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어제 A는 3이고 B는 4이고 L라는 0.320, 20184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모형에서는 굳이 그 행렬 표현을 하지 않아도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좀 더 복잡한 모형에서는 행의 개수나 열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텐서플로우 모델링에 일단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모형이긴 하지만 그 텐서플로우의 행렬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도록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복잡한 모형들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